우리 요즘 부자 많이 만나잖아. 부자들을 옛날에는 정말 찾기도 어려웠는데 요즘 많이 만나게 된단 말이지. 근데 그 부자들이 좀 뭔가 공통점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그치. 어떤 것들에서 여러분 공통점을 좀 느꼈어? 에너지와 아우라가 다르다. 아, 그 사람이 돈이 있어서 아우라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매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품위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우라나 무게감 이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이게 뭐 명품을 들어서 생기는 건 아니잖아. 반대로 명품을 들렀다고 해서 무거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그렇지. 명품을 들었다고 다 이렇게 부자는 아니니까. 그치. 이거 봤을 때는 음. 우리가 좀 배워야 되고 그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필요한 것 같아? 12년 때 아이가 이제 처음에 아팠을 때 응. 그리고 여보가 공황장애가 왔을 때 그리고 우리 진짜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의 상황과 지금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만나는 부자분들의 모습을 딱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나는 이게 맨 처음에 되게 여유로워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한참 대화해보고 그분들과 자주 이제 만남을 가져보고 관찰을 해보면서 느낀 건 그릇이 아예 다르다. 그릇이 다르다요. 그냥. 그릇이 다르다. 그릇이 그러니까 타고난 그릇이 다른 거야? 아니면 뭔가? 그건 모르지. 그건 타고났을 수도 있고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하지만 현재 보이는 그릇은 완전 다르다. 사람이 그릇을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없잖아. 난 이만한 그릇이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그릇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느끼냐면 상대에 대한 배려에서 느끼는 것 같아. 드라마에서만 보는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하대하고 막 막대하고 이런 뭐 흔히 말하는 갑질이라고 하잖아. 그런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 지금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 그치, 많이 나오지. 근데 그런 사람 정말 극히 드물거나 내 주위엔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그런 실제 부자들 만난 분들 중에서는 훨씬 더 되게 기품 있고 친절하고 심지어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너무 깊어. 우리는 그렇지.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되게 매너 없고 그런 부자들 근데 막 재벌인데 막 되게 막 이상하고 돈이 많은데 오히려 밑에 사람한테 더 이렇게 뭐지 사람들 막대하고 이런 사람들도 꽤 많거든. 그게 사실은 부자가 아니었던 거야. 자영업자 수준이었겠지. 나는 어디 사장님이니까. 사기꾼 같아. 사기꾼을 만난 것 같아. 사기꾼을 만났다. 이제 그릇이 만들어진 분들. 그런 분들은 절대 티를 안 내. 내가 부자다 이런 티를. 몇 번 만나보고 그치, 대화를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거지. 맞아, 그분들의 뭔가 생각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어떤 깊이감이 다르기 때문에 느껴지게 되는 거지. 나는 부자예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분 나 한 번도 못 봤거든. 근데 내가 부자라고 말로만 하는데 삶이나 태도나 이런 면에서 안 되는 분들 있을 수 있지. 맞지. 나는 그거는 그릇이 안 된 사람이고 사기꾼일 확률이 되게 높다. 물론 그런 부자들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대다수의 부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편견이 많을 수도 있고. 그치, 오뚜기 같은 또 부자도 있죠. 나눔을 정말 좋아하고 아낌없이 나누려고 하고 그 배려심이 그런 데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제 막 부자들은 이기적이야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었는데 제가 만나본 부자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도와주지 못해서 아쉬워하시고 막 되게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 이제 책에서 느껴졌던 부자의 그런 것과 실제로 내가 만나본 부자들은 거의 동일한 DNA를 가진 분들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이게 그릇의 차이. 맞아. 만약에 실제로 이상한 사람들은 가짜인 경우가 되게 많아. 사실은 실제로 그치, 뭐 그치. 겉에 보이는 건물들만 많을 뿐이지 사실은 돈이 없다거나. 그렇지. 사실은 뭐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거나. 벼락부자 같은 거지. 근데 진짜 부자들은 인격적으로도 꽤 많이 완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 그릇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만 티나는 건 내가 생각하는 부자의 의미는 그건 아니다. 과일로 따지면 이런 거지. 뭐 벌레를 먹거나 속에 알맹이가 막 별로 없거나 그런 과일이 아니라 정말 그냥 겉에는 되게 이제 상처 있어 보이고 그런데 속에를 딱 열었을 때 과육이 꽉 차고 엄청 달고 제철 과일 나왔을 때 그런 느낌의 부자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런 진짜 실한 부자들. 아비투스가 꽉 찬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잖아. 그런 걸 내가 갖춰졌는지 안 갖춰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네, 왜냐면은 그걸 갖춰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부자가 안 된 사람도 있는데 이게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한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일반적으로 불안함이잖아. 뭐 내실이 없는 사람. 내실이 없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거나 내실이 없는데 막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막 결과가 없이 나올 때도 있고 심지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계속 이렇게 하는 와중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불안감이잖아. 뭐 이제 그런 거 불안감을
오는 이유들이 왜 그럴까?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부자들도 불안하겠지, 그렇지, 그치? 그렇지.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능의 영역이라. 본능을 뭐 우리가 거스를 수 있는 건 그치, 아니잖아. 그치, 항상 문제는 생기고 걱정도 있고 결국 이거를 내가 어떻게 케어하느냐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 차이에 되게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보거든. 부자분들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걱정이나 이런 거 오는 거는 너무 당연해. 너무 당연하고 이건 나한테 너무 기회야. 내가 뭔가 성장을 하거나 내가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생길 것 같다라는 것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 기회의 관점과 긍정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 불안한데도 불안한 상황에. 그렇지.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고. 본인만의 그런 방식과 루틴대로 이걸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으셨어. 뭔가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가거나 뭐 운동을 하시거나 뭐 아니면 조용한 뭐 산책을 하시거나 독서를 하시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릇이 준비되지 않거나 뭔가 그런 성장하는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성공해보지 못한 분들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 거지. 이런 불안이 오면 실제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거를 이제 해결해보거나 그걸 내 방식대로 다르게 해석해보거나 이런 경험들이 거의 없거나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인가 아닌가 그런 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지. 현실처럼 마치 현실처럼 걱정이 압도당한다고 하잖아. 이런 불안함이나 조급함이나 이런 거를 다룰 수 있는 힘이 결국 그릇을 키우는 거다. 그게 내면의 힘이고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코치님들이랑 오시는 분들께 제일 많이 하는 일이고 실제 이게 부자 되는 방식이야. 그리고 가장 쉽고 나부터 할 수 있는 거거든. 뭐냐면 나 자신과의 약속을 매일 지켜내는 거. 여보 항상 되게 자주 강조하는 거잖아.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거를 매일 얘기하고. 근데 실제로 이거를 지켜내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극히 드물어. 나 자신과의 약속을 제일 먼저 지켜. 회사의 약속은 지켜도. 딴 사람 친구 술 약속 이런 건 잘 지켜도. 그치. 그럼 심지어 회사의 약속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 많지. 내 감정이 안 좋으니까 오늘 나는 회사에서도 일이 잘 안 돼. 막 이렇게 이 감정과 불안과 이런 분노를 다 회사에 퍼뜨리고 다니지. 그렇지. 그런 사람들 되게 많지. 부자들은 실제로 그것과 정반대야. 엄청난 자기 관리를 하고 있고. 진짜 부자들, 그지? 그치. 그러니까 좌우성과 부자 된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자기와의 약속을 무엇보다 잘 지켜야 다른 사람한테도 그걸 요구할 수 있고, 그걸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실제 부자 되는 방식, 그리고 돈이 움직이는 방식은 우리 은행에서도 보면 신용 관리부터 보잖아. 그 사람의 신용 관리. 이즈미 마사토라고 일본의 부에 관련된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이런 게 나와. 그 사람이 돈을 한 달 동안 쓴 내역을 영수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고관과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사는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영수증 한 달짜리 한 장만 봐도. 이번 커피숍이 되게 많이 나오겠다. 그렇지. 요즘 거의 뭐 카페를 주로 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나는 거기서 영감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거의 100배까지의 수익을 내잖아, 항상. 그치. 수익을 내지. 10배에서 100배의 수익을 내기 때문에 나는 그걸 소비하러 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것도 역시 나 자신과 약속을 지키러 가는 환경 세팅이지. 거기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홀케이크 시키고 뭐 시키고 이렇게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냥 딱 필요한 것만 시키고 딱 있는 만큼만 있고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난 빵을 좋아하지 않고. 그래? 그래서 아무튼 나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제일 핵심인데 이걸 정말 부자분들은 정말 귀신같이 잘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느껴지는 거지. 이게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투자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인재를 찾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 게 부자분들의 고민이야. 정말 신용을 키우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고 신용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다. 부자의 그릇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 것 같아? 신용도 있을 거고 태도. 그치. 태도. 그 사람의 끈기, 성실함 뭐 이런 것들도 안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니까. 맞아. 절제력, 평정심, 습관, 생각 이런 것들 다 보이지 않잖아. 그치. 이게 다 신용의 영역에 있는 거거든. 이런 하나하나들, 이런 잠재의식에 있는 뿌리들까지도 부자가 되는데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그 사기꾼일 확률이 높다라는 건 말이 생각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생각이 가짜 생각일 확률이 높고
다듬어지지 않은, 빚어지지 않은 생각이다. 내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책을 읽고 나서부터 되게 신기하게 바뀐 게 뭐냐면 사장님이랑 회장님 이런 사람들이 날 자꾸 부르잖아.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옛날엔 만나기 어렸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 막 책을 읽고 실행하고 뭔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도 대화를 통할 사람들이 생긴 거지. 그 사람들은 언제나 찾고 있는데 나랑 대화가 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본인은 이렇게 성공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은 쫓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화가 어려운데 어느샌가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졌다라는 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내가 삶이 안 돼 있는데 누군가를 알려준다. 누군가 내가 걷지 않은 길을 알려준다. 그게 사기꾼의 첫 번째죠. 난 당연히 내가 알려주고 코칭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서 있으면 내가 그걸 실행하고 있어야 되는 영역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코칭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자신이 있어. 네. 이제 그거는 다음에 한번 다룰 예정이지만 내가 거의 40년의 운동 트라우마를 극복을 하고 맞아. 지금 거의 매일 운동을 하고 있잖아. 진짜 열심히 하지. 그래서 나는 이 40년을 운동 트라우마로 운동을 거의 거부하다시피 했었는데 진짜 요즘 잘하더라. 근데 이제는 너무 자신 있고 내가 40년의 시간을 운동 없이 운동이랑 멀리하면서 살았지만 앞으로 40년을 운동 있는 생활과 다시 산다고 한다면 당연히 너무 추천할 만한 일이고 이제 너무 자신이 있어졌다.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닙니까? 그치. 이제 물론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지만 내가 지금까지 배운 선 안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 맞아. 그래서 너무 재밌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책 읽고 성경 읽고 하는데 이제는 깨달음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적용점에 있는 영역에서 해석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뭘 진짜. 적용할지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러니까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하고 있는 것들 다 하고 있어서 이거는 자만이 아니고 내가 안 했는데 이걸 안 하고 있었구나 깨닫는 게 아니라 나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이것도 그게 하고 있고. 감사했다. 감사했다. 그거를 알고 내가 미리 알고 이 나이에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앞으로 또 10년 동안 또 새로운 걸 되게 많이 배우고 성장할 텐데 그때도 이런 기쁨이 또 느껴졌으면 좋겠다. 매일 이런 기분이. 근데 부자는 진짜 그런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 과정을 우상향 과정을 계속 밟으면서 내가 남다른 존재로 계속 가는 거. 그게 이제 부자 되는 방식이고 제일 정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릇을 넓히려면 무형의 자산을 영과 쌓으라고 얘기했잖아. 무형의 자산들을 이제 합치면 그 이쪽에 가치라고 볼 수 있잖아. 그치. 보이는 가치도 있겠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미술 작품도 사실 보기에 예쁘지만 예쁘지 않은 이상한 것들도 되게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게 많잖아. 우리가 뭔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예를 들면 뭐 변기 떼어서 갖다 놨는데 되게 비싸게 팔린다든지 누구나 변기를 떼서 갖다 놓을 수 있는데 그 작가가 갖다 놨다는 것만 해도 사실 그게 변기로 보는 게 아니라 근데 가치를 보는 거잖아. 심지어 우리 저번에 봤던 미술 작품에도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을 파쇄했잖아. 파쇄. 맞아. 그 경매하는 날 근데 그 파쇄된 그 그림이 비싸. 그치. 그것도 있었잖아.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갔을 때 그 파라다이스 시티 아트인가? 거기서 그 작품 전시회 의자 맞아. 알력달러 의자 이제 전시했었는데 맞아. 너무 예쁜 색감이 있어서 그거 이제 사고 싶어서 가격을 물었더니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소파가 1,000만 원이 넘었어. 근데 되게 작은 거였잖아. 되게 작은 1인, 거 그냥 1인 조그만 거 한 2는 됐어. 2는 됐는데 그거 소파 그냥 바닥에 등받이도 없어. 그치. 바닥만 있는 건데 그거 하나에 근데 그게 그 색감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작품의 그 영감인 것 같아. 그분의 영감. 소파를 수천만 원 주고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제정신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가치, 그 영감 이런 것까지 보면은 사실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 삶에도 그런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쌓아 나가야 된다. 요거 생각하는 앞쪽에 이제 신용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가치를 만드는 게. 그럼 그거 말고도 어떻게 좀 다른 꿀팁들이 있다거나 나의 이제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거를 또 적용하면 좋을까? 적용점? 이거를 뭔가 가치 뭐 이런 거 신용 이런 건 사실 진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영역일 수 있거든. 그럼 정말 쉬운 단어로 얘기를 해주면 부동산 공부를 해보면 우리 그런 거 하잖아. 지역의 어떤 임장이나 이런 거 갔을 때 여러 아파트들이 있지만 뭔가 교통 상권도 좋고 학권도 좋고 뷰도 좋고
위치도 좋고 모든 걸 다 갖춘 아파트를 뭐라고 하지? 대장 아파트라고. 그렇지. 그런 솔루션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대장 아파트 역할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생겼을 수도 있지. 그치. 그런데 입지는 따라갈 수 없잖아. 그렇지. 신축 아파트도 언젠간 또 노후가 될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입지까지도 완벽한 아파트를 대장 아파트는 변하지 않잖아. 이 일반 아파트 아무리 신축이고 뭐 한두 개 정도 좋아도 이 대장 아파트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은 어찌 보면 원 오브 댐이야. 여러 개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 이제 뭐 교통만 좋다거나 뭐 학군만 좋다거나. 그렇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하지. 대장 아파트보다. 근데 대장 아파트는 그냥 그 원 오브 댐의 모든 것을 다 갖춘 곳이야. 그래서 온리 원이야 그냥. 여기는 온리 원이다. 이런 아파트처럼 되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한두 개 잘해서 뭔가 하는 거는 원 오브 댐 중에 뭔가 한 뭐 두세 배 앞설 수는 있다. 그러나 내가 뭐 10배나 혹은 100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장 아파트의 면모로 살아야 되고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럼 우리는 현대백화점 앞에 살면 되는 건가요? 우리도 현대백화점 앞에 살면 무형의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농담입니다. 아무튼 대장 아파트는 한두 개 정도 빠지면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없잖아. 그렇지. 조건을 다 갖춰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메타인지, 내가 지금 어떤 능력을 더 갖춰야 되는지, 실제로 뭐 유튜브 하나만 하더라도 편집 능력, 그다음 섭외 능력, 그다음 내 말하는 능력, 뭐 스크립트 만드는 거, 글 쓰는 능력, 썸네일 만드는 거, 뭐 마케팅해서 어떻게 타겟으로 가서 만드는 거, 그렇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 다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수익화를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맞춰서 뭐 수십만 유튜버더라도 돈이 뭐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수천 뭐 구독자 1000몇 명만 되더라도 수익이 막 1000만 원대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능력도 되게 중요하고 그지?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라는 자동차로 따지면 바퀴가 3개만 있으면 고장난 자동차가 되잖아요. 3년 자동차. 그러니까 4개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이 능력들을 다 배가시켜야 된다. 그게 이제 그릇의 기본기고 그 능력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둘 다 합친 것이지만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는 게 진짜 찐이고 더 중요하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이 정말 잘 되는 유튜버는 촬영도 잘하고 스크립트도 잘 만들고 썸네일도 잘 만들고 편집도 잘하고 그리고 수익화도 되게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했을 때도 잘 되는 것처럼 맞아요. 뭐 다 잘하는데 편집을 아예 못해. 뭐 이런 것들이 돼도 문제라는 거지. 맞아. 그런 것들을 다 골고루 갖춰야 된다.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잘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끝이 없잖아. 갖춰야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그치. 계속 우상향만 있는 거지.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일시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계속 멀리적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계속 우상향이거든요. 이 인플레이션이랑 자본주의 그 성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일시적으로 내가 문제가 일어나서 멈추거나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추락은 하지만 포기는 아니라는 일시적 추락은 있을 수 있으나 다시 올라가면 된다. 내가 일시적으로 떨어진 걸 절대 실패다,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결국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해야 된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 곳에만 또 치우쳐도 안 되겠네. 여러 가지 갖춰야 되니까. 그쵸. 근데 웬만하면 내가 그 숫자로 검증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때까지는 해야죠. 예를 들면 이제 구독자 몇 명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다. 그쵸. 뭐 수입을 얼만큼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사람들이 이제 CT를 얼만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마케팅 실력을 실제로 증명이 숫자로 만들어진 능력을 하나 정도 파면 그 다음 거 또 파고 그 다음 거 파고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 숫자가 시장의 반응인 거죠. 근데 태도나 생각 같은 거는 그런 것들은 숫자로 반영이 안 되잖아. 신용 이런 거. 반영이 된 게 숫자예요. 그게 반영이 된 게 내 수입이라고? 왜냐면 보세요. 꾸준함 하나를 봐도 꾸준하게 하지 못하면 숫자가 증명이 될까요? 그거 안 되겠지. 그렇죠. 그럼 내가 뭔가 하기 싫은 거를 하고 싶은 생각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생각을 내가 바꾸지 않으면 하기 싫을 때 놀고 싶다, 다른 거 하고 싶다, 쉬운 거 하고 싶다 이렇게 본능에 지게 되잖아요. 본능이 역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무의식 같은 게 다 바뀌어서 마지막에 적용되는 게 수치화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숫자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건 보이지 않는 그 가치들, 신용이나 이런 걸 꾸준히 쌓아놔서 숫자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를 도전한다거나 블로그를 도전한다거나 뭐 다이어트를 도전한다거나 했을 때 내가 가진 베이스들, 내가 가진 기본 신용들을 내가 가진 약속들을 지켜가면서 그런 것들 하나둘씩 쌓아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바르면 불안하지 않는데 내가 그게 안 쌓였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안 나오는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계속 쌓아나가야 되겠구나 생각. 쌓는 과정으로서 이 결과물을 바라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하던 대로만 하면서 그냥 숫자가 안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결과가 안 나온다라는 건 씨를 안 뿌렸다는 거예요. 항상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기 때문에 뭐 우리 과정 중에 열심히 했으면 됐어. 이거는 사실 저는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과정이 열심히 됐고 제대로 됐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치. 내가 어떤 걸 심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뀌게 되니까. 그렇지. 내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벌게 됐어. 이거는 그 과정을 밟으면서 제대로 된 것들을 성장하면서 내가 선택을 했고 실행을 했고 그 결과값으로 나타난 거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제 숫자로 증명이 될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봐야 된다. 시도가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시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실패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 추락일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가는 힘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그릇이 커진다. 그릇이 커질 때까지 계속. 찢어져야 우리 운동할 때 얘기하잖아요. 근육이 찢어지면서 다시 이제 회복될 때 근육이 붙는 거다라고. 맞아. 그 찢어지는 상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회복도 해야 될 거야. 회복은 내가 이제 성과가 나면 회복이 되겠죠. 금융치료. 금융치료. 그렇구나. 그러니까 씨앗을 뿌려도 뭐 다음날 바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잖아.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열매가 나올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는 내가 계속 찢어져만 있고 회복을 못 하니까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불안한 거잖아. 회복이 돼서 커져야 돼. 그때까지 안 간 거죠. 열매가 맺을 때까지. 그러니까 금융치료가 돼야 근육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결과물 없이 계속 결과가 안 나오니까 불안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몫이라고요. 못생긴 돌에서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깎여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고 열심히 깎이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해라. 그렇죠. 아니 그때는 불안한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불확실하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치. 완전 빚더미에 있을 때 얼마나 불안했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매일 해야 될 그 나와의 약속들을 매일 지켜내는 게 진짜 중요해요. 부가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계속 그거에만 집중해라. 그래서 부는 근접전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돈은 너로부터다라는 책에. 그러니까 그 근접전. 우리가 권투 선수가 됐을 때 나는 1라운드 하면서 막 9라운드를 미리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신경 쓰기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돈이 언제 생기지? 돈이 안 생기면 어떡하지? 이거를 알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일, 오늘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에 무조건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들로 24시간이 모자라야 돼요. 그 실행들로. 오늘 또 시간이 진짜 빠듯하다. 내일 빨리 아침이 돼서 새벽이 돼서 일어나서 또 하고 싶다. 또 하고 싶다. 이런 게 매일 누적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신용이 자연스럽게 쌓이죠. 아주 좋습니다. 매일 하루를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진짜 그리고 그것을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둘씩 계속 그걸 지켜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릇이 찼을 때 깨지고 찢어지고 커지면서 그 불안함을 견디는 과정도 지나가면 어느샌가 부자의 그릇이 되고 비슷한 상황이 와도 덜 불안해하고 그 다음 과정이 있다는 걸 가지고 갈 수 있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눠봤는데 오늘 오랜만에 좀 나눠보니까 좀 어때요? 오랜만에 휴식기를 지나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 더 재밌어요. 쉬는 동안 책을 또 많이 읽었기 때문에 더 나누고 싶은 것들이 훨씬 더 많고 유료로 배운 것들도 너무 많고 성장의 기간 동안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이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면서 유일한 백조에 계신 분들한테 더 인사이트를 많이 드리고 같이 부자 되는 길로 우상향했으면 좋겠다. 이 부자 되는 방식을 같이 삶에 적용을 해서 대장 아파트가 되자. 대장 아파트의 조건을 갖추자. 온리원. 좋습니다. 온리원 대장 아파트. 그래서 유일한 백조잖아요. 그럼 오늘의 주제는 그릇을 키워서 어디까지? 대장 아파트가 되자.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아파트 되세요. 화이팅! 네, 화이팅! 네.